전북의 교사 등 40여 명이 해외 혁신학교를 탐방한다며 미국과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학기 중 연수로 수업 결손 우려가 큰 데다 관광지 탐방이 많아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읍의 한 시의원 아들이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를 샀는데 석 달 뒤 정읍시의회가 맹지를 가로지르는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승인했습니다. 도로 신설로 땅값이 폭등하면 시의원 아들이 큰 이익을 얻게 돼 도로 예산 책정이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은 장애인과 수급자, 고령층 등 사회복지가 필요한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살펴봅니다. AI 여파로 문을 닫은 전주동물원이 넉 달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재개장 첫날부터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해외 혁신학교를 탐방한다며 교사와 장학사 등 40여 명이 미국과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학기 중에 장기 연수기 때문에 수업 결손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일정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관광지 탐방으로 짜여져 있어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떠난 교사와 장학사는 43명. 7박 9일 일정으로 1인당 연수경비 450만 원은 모두 교육청이 부담합니다. 학기 초에 장기간 해외 연수가 이루어지면서 수업 결손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5년째 해마다 같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기 중에 가는 것이 뭐냐면 본인 사안을 배정받고 나서 이제 바로 1월인데 입찰을 띄우고 나서 상당 기간 소요가 되고 학교를 또 섭외하는 기간이 되면 결국은 또 3월이 갈 수 있는 기간 3월밖에 또 안 돼요. 교사들의 연수 목적은 해외 혁신교육 사례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입니다. 하지만 연수 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관광지 탐방으로 짜여 있습니다. 하루 한두 시간 학교를 잠깐 방문해 견학한 뒤 이후 일정은 문화 탐방으로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입니다. 5일차와 6일차는 아예 학교 방문 계획도 없이 나이아가라 문화탐방, 유람선 탑승 관람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연수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일정을 짜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오롯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이 일정을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일정인 것 같아요. 연수 국가도 유럽이 아닌 미국과 캐나다에서 혁신학교 탐방이라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내에 혁신학교가 도입된 지 7년째, 이제는 교사 보상 차원의 해외 연수보다는 한국식 혁신학교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내실화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길이 없던 맹지에 도로가 뚫리게 됐습니다. 도로 신설로 땅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불과 석 달 전에 이 땅을 산 주인이 정읍시의원의 아들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상동의 한 부지입니다. 이 땅의 일부는 도로와 전혀 연결되지 않아 이른바 맹지로 불립니다. 1975년 도시계획도로로 잡혔지만 사안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40년 넘게 도로가 신설되지 않은 곳입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주 이 땅을 가르는 도로를 만들기로 하고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앞서 약 석 달 전에 이 땅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새 주인은 정읍시의회 모 의원 아들입니다. 주인이 바뀐 1,300제곱미터가량의 땅 명의는 아들이지만 거래는 시의원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매입가는 3.3제곱미터당 120만 원. 길이 없는 맹지인 탓에 주변 시세에 비하면 저렴하게 사들인 셈입니다. 이 빈터가 이분이 300을 불러요. 운이 정말 좋은 거죠. 역시 뽑는 사람 따로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저희는 2배에서 2배 반은 오를 것 같습니다. 동료 시의원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의원이 뭐 땅을 오래전에 사는 것도 아니고 2-3달 전에 사놓은 땅 가운데로 서방도로가 4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해당 의원은 도로 신설 예산 승인이 우연일 뿐이라며
예산 승인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명 강변은 우리 정읍시 도시 계획에 의해서 그려진 도로거든요. 까마귀가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땅과 마주한 주택단지와 인근 학교에서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이 많아 예산이 책정됐을 뿐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혜 의혹을 우려한 동료 의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민원 사업의 철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같은 게 그거 하지 말자. 다음에 하자 했더니 책임은 내가 지지 당신들이 지냐고. 그 사람 얘기를 아닌데 얘기를 하는 날 계속 사무실 나와 있어 하더라고. 시의원이 진입도로도 없는 맹지를 산 뒤 불과 석 달 뒤에 4억 5천만 원의 도로 신설 예산이 승인돼 정읍시 의회의 도로 예산 통과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는 장애인과 수급자, 고령층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대선 후보들이 어떤 복지 공약을 내놨는지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주요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뇌병변 장애 아들과 살고 있는 50대 김모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혼해 연락도 잘 닿지 않는 남편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돈 나올 데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진짜 어제 처참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둘이 사라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지난해에만 전북에서 1,500여 명의 수급자들이 김 씨처럼 부양 의무제도에 발목이 잡혀 수급권을 잃었습니다. 네 후보 모두 부양 의무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단계적 폐지를, 심상정 후보는 전면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아동수당은 후보별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각각 5살, 11살까지 모든 아이에게 10만 원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저소득층에만 선별적 지원을 주장했고 유승민 후보는 도입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에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소득에 관계없이 30만 원을,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에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네 후보 모두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데 방점을 찍었고 안철수 후보는 세출 예산부터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립 서비스로만 끝난다랄지 또는 지켜지지 않는 어떤 진짜 헛공약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이후에도 그것을 요구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이번 복지공약 검증은 사회복지총연대가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게 15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 정리했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응하지 않아 검증에서 제외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보살피는 방문 의료 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작 해당 보건 인력들은 열악한 처우와 신분에 울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같은 방문 의료 사업의 개선책과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오늘은 방문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을 재고 건강 상태를 살피며 평소 제대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현재 전북에 이 같은 방문 간호 인력은 93명. 전국적으로 2,300여 명이 144만 명의 독거노인과 빈곤 아동 같은 의료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습니다. 방문 의료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아주대 송미숙 교수는 이 사업이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질병이 악화되는 걸 예방하고 그다음에 병원 이용을 줄여서 연간 약 2,199억 원의 비용 성과를 얻어낸 그런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작 종사자의 처우나 복지는 갈 길이 멉니다. 2013년 지방정부의 사업이 된 뒤 필수가 아닌 선택 사업이 된 데다 계약직이나 위탁직으로 신분이 불안하고 급여도 150만 원에서 220만 원에 불과합니다. 먼저 고용이 안정되어야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또 방문할 수 있고 의료 사각지대의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을 개최한 국회 김광수 의원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지자체로 떠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지자체를 이렇게 떠넘겨버리는 이런 국가 차원의 잘못된 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정부, 건강보험공단이 정보를 공유해 방문 의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업 환경을 한 단계 더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다음 달부터 공장 운영을 중단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다음 달 12일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의 진수식을 끝으로 추가 건조 물량이 없어 잠정 폐쇄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빨리 가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유해 화학물질은 한 해 19만 톤이나 됩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엄청난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상 방제 훈련이 열렸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해경 상황실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기는 항상이 해상으로 유출돼요. 현재 냄새도 심하고 가판에 화재까지 발생했어요. 긴급 출동한 해경배가 사이렌을 울려 주변 선박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사고 선박에서 유출된 황산은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소방차는 쏟아진 황산을 제거하기 위해 사고 선박에 중화제를 뿌립니다. 해경 인명구조팀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선원을 구출해 제독을 돕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바다로 유출되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2015년도에도 울산에서 혼산이 유출돼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 등 재산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도 관계기관 간에 서로 협력이 필요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유해 위험 물질은 전북 군산항으로 입항되는데 연 19만 톤 규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경 등 15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해경은 해상방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겨울 구지역이 발생한 정읍축산 농가에 한우 입식이 허용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구지역이 발생한 뒤 3주 동안 이동을 제한하고 이후 한 달 동안 소독을 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구지역 발생 농가와 주변 농가에 77일 만에 재입식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에선 지난 2월 6일 구지역이 발생해 축산농가 6곳에서 한우 339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지난 겨울 AI 여파로 휴장에 들어갔던 전주동물원이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무려 넉 달 만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동물원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조류의 AI 감염을 막기 위해 휴장에 들어간 지 넉 달 만입니다. 동물원이 재개장하면서 시민들은 다시 봄꽃과 동물들을 벗삼아 즐거운 봄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물원 와보니까 꽃도 많고 동물들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참 아기들한테 유익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나왔는데 날씨도 좋고요. 그리고 꽃도 많이 펴 있고 또 동물들도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뛰어놀기도 좋고 오늘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다만 물새장과 독수리사 등 조류사는 당분간 관람을 하지 못합니다. AI가 이달 초 충남 논산을 끝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원 안에 있는 놀이공원은 시설 정비를 마친 뒤 오는 28일부터 운영합니다. 튤립을 식재하는 등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를 준비를 하였고요. 관람로 부분을 다 정비를 해서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동물원 측은 다음 달에 늑대사를 새로 문 열고 7월에는 곰사를 이전하는 등 재개장 이후에도 생태동물원으로의 탈바꿈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스카우트 서밋 총회에 참석한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전라북도 유치단이 코리아 리셉션 행사를 갖고 대회 개최 후보지인 새만금을 홍보했습니다. 전라북도 유치단은 잼버리 대회 개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중앙정부와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8월 대회 개최지 결정 때 아시아 태평양 회원국들이 새만금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시와 군산시의 고용률이 전국 시 지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주시의 고용률은 53.2%로 전국 77개 시에서 세 번째로 낮았고 군산시의 고용률은 54.6%로 다섯 번째로 낮았습니다. 시 지역 평균 고용률은 59.2%였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신동 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량사업비를 통해 서신동 경로당 6곳에 전자제품을 지원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서선희 전주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 의원은 주민센터와 사전 협의 없이 서신동 경로당에 TV와 냉장고 등을 지원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또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당 후보와 결혼 무소속 후보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기온이 20도에서 22도에 머물며 대체로 흐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그친 뒤 모레인 목요일부터는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